의회에서 기관장을 불러 왜 병가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 그 때문에 방침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직원들이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기관장 잘못이 아닌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사회복지사들이 병가 규정을 지키도록 만드는 데 시간을 쓰죠. 데니스 네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코 옌센이 함께 쓴 가짜 노동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법과 정책과 규정과 방침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법과 정책과 규정과 방침들을 방패 삼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요. 당신 곁에 누군가가 만일 병가를 낸다고 하면 병가 규정집을 찾아보는 대신 상부의 복잡한 보고 절차를 거치는 대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해보세요. 때로는 당신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보세요. 우린 이미 그것에 대해 수없이 성찰해봤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을 테니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특집으로 약 100분간 특별 공개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해마다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2022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차세대 예술가로 선정되신 젊은 시인과 소설가분들 무려 8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을 한자리에 모시는 게 이제 제가 문장의 소리 시작하고 처음인 것인데요. 네. 대본에는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긴장되고 부담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리 자기소개를 30초 내외로 개성 넘치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요. 자기소개를 씩씩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도착 안 하신 작가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도착하시면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권혜영 작가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편소설 들깨들의 트랙리스트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이 잠이 들어서 늦은 오후에 일어나는 올빼미형 소설가, 아침을 싫어하고 밤을 좋아하는 권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그리고 오후보다 밤에 해주시면 더 답장이 빠르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만큼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예술가 8인 중 한 명으로 소설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구성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성 넘치십니다. 네. 네. 다음으로 성혜나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성혜나고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좀비 영화를 즐겨 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끝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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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답변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 안 하신 줄 알았더니. 네. 자, 그럼 이선진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편소설 무관한 겨울로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항상 겨울을 배경으로만 소설을 쓰는, 그렇지만
춥지 않고 따뜻한 소설을 담아내려고 하는 이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진영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단편소설 고니로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마음만 먹으면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주를 3병씩 끼니마다 먹는 소새끼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끼니요? 끼니마다? 네, 끼니마다. 아, 그죠? 네. 네, 정대건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에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아이틴더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대건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속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상반되는 소개여서 네. 박진경 시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실천문학 15분 신인상에 폐경기 외 4편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동시를 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열차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시인 한 분과 소설가 한 분 오시면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분의 다양한 자기소개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를 통해서 2022년을 함께 보내신 건데요.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대면 활동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없으면 제가 또 지목하겠습니다. 네. 그죠? 서로 말은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나서나 싶어서 눈치 보이시는 거죠? 네. 방송이니까 나서도 되시는데,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대본을 쓰신 권혜영 소설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각자 집필에 도움이 될 연구 활동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짜서 뭐 그에 알맞게 도서 구입이면 도서 구입, 여행이면 여행, 취재면 취재 각자 집필에 도움 되시는 방향으로 연초에는 개인적인 연구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질 때쯤 거리두기가 해제도 되면서 이제 8분과 미덥 대회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한 달에 1회 정도 만남을 진행했고 저희가 나중에 아르코엔 악스트 ANA라는 문학 잡지 형식의 책을 출간하는데 이제 그 출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제 여기 계신 8분과 아르코 예술인력 양성부 담당자님 그리고 은행나무 출판사 편집자님들과 여러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영주 시인님을 비롯한 조혜진 소설가님과 조대한 평론가님 등 멘토로 이렇게 예술위원회 측에서 위촉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시와 소설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부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운하셨을 뻔. 네. 혹시 또 추가로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이 있으시면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순서는 안 정해 왔나요? 네. 자, 관객분들도 어색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지목을 하도록 할게요. 옆에 계시니까. 네. 어떠셨는지. 저는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등단 이후로 문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한 시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설가 조혜진님을 제가 처음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내 앞에서 멘토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멘토링 진행하면서도 계속 따뜻한 온기 같은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시 분야이지만 시인뿐만 아니라 소설가 분도 멘토로 계시고 평론가 분들께도 코멘트를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또 저희가 시인뿐만 아니라 소설가도 함께 연구생이기 때문에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조금 장르를 확장해서 시는 조금 스크린샷으로 찍는 느낌인데 소설은 어찌됐건 그 개연성이 부여가 되고 서사가 부여되는 과정 또 이전 작품과 그 다음 달에 합평할 때 달라진 것들을 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약간 그 멘토링 회의할 때 갔었는데 분위기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되어 있었고 경직되어 서로 샌드위치만 급하게 먹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뵀더니 3, 3, 5 모여서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친해지셨나 봐요. 여기 보면 서로 어색함이 풀리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라는 질문 밑에 출연자분이 답변 2분이나 3분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그 마지막 멘토링 때 성애나님하고 장진현님하고 조원윤님하고 같이 성수동에서 연어 초밥을 먹었는데 역시 뭘 먹어야 너무 돼. 맛있었고요. 거기 뭘 스시포레란 곳인데 인테리어도 좋았고 그 이어서 또 멘토링이 이어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먹고 나서 그 한적한 서울숲을 함께 걸으며 먹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작품 이야기하고 그때를 계기로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혹시 또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셨었나요? 네. 창작 아카데미를 하면 그 3명씩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게 돼요. 저의 경우에는 그 이선진 작가님과 그리고 권혜영 작가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매우 서먹서먹하고 또 낯도 많이 가렸는데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인터뷰도 같이 하고 사진 촬영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젠가부터 말을 서로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어를 서로 사용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나이랑 상관없이? 네, 나이랑 상관없이. 아, 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네. 혹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아직 그 많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 분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되게 자주 만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서로 익숙해졌고 또 이 작가님들을 저는 엄마랑 아빠보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 비유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네. 저의 연령대를 추측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중간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스테이지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젊은 시인과 소설가 8분, 아직 도착하진 않으신 2분을 포함해서 권혜영, 성혜나, 송재영, 타라제이, 이선진, 장진영, 정대건 작가, 또 박진경, 조온윤 시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질문 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들으시면서 차세대 예술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혹은 또 개인적인 궁금증을 이제 생각해서 잠시 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품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경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작가분들도 경품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지금
지금 제가 혼자 진행을 하고 출연자가 이렇게 아직은 두 분 나오셨죠. 6명인 경우는 처음이고 이 6분이 정말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 안 해주시니까 기가 많이 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이 참여해주신 관객분들도 뭔가 굉장히 그 공부하는 어떤 느낌으로 계신데 그냥 즐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은 되게 즐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카데미 활동 거의 끝물이죠.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다음 기수로 이어질 아카데미 활동을 계속해서 참여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서 넣었을 당시의 이야기나 한 해 동안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꿀팁 같은 거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권혜영 소설가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그것 뭐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업을 하면서 1년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하시게 되면 평상시에 시간보다 더 빨리 가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1년의 시간을 오로지 이 사업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마감이 닥쳐서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써놓으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도 10편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 미리미리 생각하고 써놓으시라고 이제 네, 재고 방출할 원고가 있으시면 재고로 지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글 평소에 많이 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마감이 있어요. 글을 쓰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같이 쓰셨나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시길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작년에 이 사업에 지원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코로나 시국에 등단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작가들 아는 사람이 없고 뭐 만날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해 봄으로써 뭔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권혜영 작가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설을 되게 미리 써놔가지고 오히려 좀 너무 다들 왜 이렇게 마감 못 지킨 것 같다고 하는 거지 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좀 빨리빨리 마감을 땡겨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좀 야유 들으셨죠?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사용할 때 그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이제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리니까 한 군데는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어딘가요? 같은 네.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카드 발급을 거절당하시는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른 한 은행만 가지 마시고 여러 은행을 돌아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제 발급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업 자체는 활동과 관련돼서 지원이 되는 거라서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자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이선진 작가님 원고가 많다고 합니다. 청탁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혹시 네, 어쩌다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되게 그 컬러도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됐죠? 극단적인 컬러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대건 작가님 너무 웃고만 계시는데 제가 그 지원할 때 저는 약간 그냥 타산지석 케이스로 그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엔솔로지로서 단편소설 엔솔로지로 결과물을 내는데 제가 지원할 때
장편 소설 어떤 연구하는 것을 지원했었어서 네. 그거 가지고 연구를 이제 해도 되느냐 뭐 이걸로 이렇게 그런 절차가 복잡한 게 조금 있었어서 네. 네, 저와 같은 착오가 없이 단편 소설로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진짜 중요한 꿀팁이네요. 단편 소설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지금 어쨌든 잘 해결되셨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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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네. 23년도 그 사업 요강을 보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중편까지 음. 되고 시는 8편으로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꿀팁을. 저희의 영향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랬어요. 이런 어떤 활동의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계속 제도가 보완이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바로바로 만약에 반영하셨다면 너무나 열려있는 예술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들을 너무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네. 드는 1년이어서 네. 네. 예술위원회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 글을 쓸 때 우리가 오롯이 혼자일 수밖에 없고요. 또 외로운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고민을 나눌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또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 다들 해주셨지만 친분 관계가 생겼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모일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또 좋았던 거 아니면 좀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 소설가님 어떠셨어요? 동료 이제 작가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역시 동료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오늘처럼 밖에 나오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하면서 좀 활력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평소에 잘 안 나오시나 봐요.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 많이 하신 성혜나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각자 여건이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모였고 그 멘토분들과의 시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멘토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좀 깊이 있는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되게 좋고 친밀한 스승이 돼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멘토링이라고 하는 용어긴 하지만 사실 만나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인데 이 만남 자체의 횟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또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엔솔로지 발간 회의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멘토링뿐만 아니라 대담도 하시고 또 사진도 촬영하시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그런 활동이 또 있으셨을까요? 정대건 작가님? 네. 그 표지를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시간도 굉장히 어색하고 기억에 남고요. 네. 그 문학 분야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네. 다른 분야 분들이랑 제주도에 다녀온 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영상 쪽과 좀 친밀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조금 소개를. 스튜디오에 사진 찍은 거요? 음. 근데 제가 항상 찍었지 이렇게 찍히는 거는 항상 괴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도. 네. 원래 그 소설 쓰기 전에 그 영화를 한다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친숙한데 네. 찍히는 거는 여전히 힘든 일이고 네. 또 제주도에서도 그거를 이제 스케치 영상을 담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하셨는데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좀 괴로운 오히려 네, 괴로운. 네. 네.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대건 작가님이 약간 그 전에 그 영상과 관련된 활동을 하셔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성혜나 작가님, 이선진 작가님과 같은 조가 되어서 이제 대담을 진행하고 네. 사진과 인터뷰 촬영 등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은행나무 출판사 유튜브에 올라갈 인터뷰 촬영한 날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앞으로 무슨 소설 쓸 거냐고 여쭤봐서 저는 이제 K-팝 아이돌 산업과 그걸 받쳐주는 팬덤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런 소설들을 쓸 생각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촬영을 마치고 이제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걸어가는데 길에서 우연히 한 아이돌 그룹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데 그 선진 작가가 아이돌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랑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아이돌이 맞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아이돌을 봐서 저만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모든 아이돌을 다 알 수가 있지? 저조차도 제가 참 신기하기도 했고 징그럽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 지나가다가 이선진 작가님이 알려주셔서 뒤돌아보신 거잖아요. 주위를 이제 안 돌아보고 이제 앞만 보고 걷다가 아이돌 같은다고. 그렇구나. 네. 이선진 작가님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한류 문화에 힘입어서 권혜영 작가님의 이 K 소설 대표로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또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진경 시인님 어떠셨어요? 질문이 뭐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 조은윤 시인이 네. 시인과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일단 음성으로 인터뷰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화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음성 녹음을 하려면 카페에 들어가서 하면은 조금 음악 소리 때문에 음악이 없는 곳을 카페 몇 곳을 돌다가 저희 학교 이화여대에 조은윤님이 벤치에 앉아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힐끗힐끗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니까? 네. 네,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말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걸 텍스트로 받아보다 보니까 정말 입말과 글말이 따로 논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조은윤 시인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텍스트로 대화를 받아본 거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시인인데 네. 서로 이제 이번 기회에 친해져서 같이 햇살 아래서 대화도 나누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같이 즐기면서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인상적으로 기억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완성된 시와 소설들을 지금부터 미리 만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박진경 시인님부터 낭독을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경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승소한 여자들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 머리카락 한 올마다 소문이 심어지고 마침내 온몸이 소문으로 칭칭 감긴 여자는 나무의 누에처럼 매달려 잠을 자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돌 던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효수는 치대면 치댈수록 찰진 게 버르장머리라며 쫀득해질 때까지 치대다가 마침내 진액이 나무를 타고 흐르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 이것 좀 보세요로 시작해서 누에가 지 주제를 모르고 도끼를 품으면 온 마을이 흉흉해짐으로 끝나는 돌림 노래를 나무에 두르고 쏟아지는 우박에 사람들은 짖기 시작하고 나무를 둘러싸고 출렁이면서 효수를 대신해 도끼를 들고 웅덩이에 얼굴을 포갠 사람들은 팔꿈치를 포개며 우리에게 일용할 온기가 필요하다 하고 이것이 서로를 위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이니 사이좋게 번갈아 내리침에 번쩍 명예의 전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깨어난 여자는 아직 죽지 않은 효수를 생각했다. 네, 작품을 낭독해 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패소한 피고에게 승소한 원고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품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또 불법 행위를 동반해서 이제 가해를 용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법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통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또 사적 복수가 조리돌림을 통해서 공적 복수로 작동하면서 형성되는 그 가해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법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가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똑같이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타격감을 줘서 효능감을 얻으려고 하는 문화가 공고한 것 같은데 그 수치심이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은 가해자의 몫이니까 피해자분께서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경우 제가 BJ 잼미 사건으로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여기 마지막 구절처럼 아직 죽지 않은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일부러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진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허수입력 중에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누군가가 맡기고 간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 자동 세차기가 차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바깥은 쨍쨍한데 여기에만 비가 오는 것 같았다. 가만히 있는데도 차가 앞으로 뒤로 달리는 것 같았다. 거품이 뿌려지고 크고 작은 붓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다. 멀미가 났다. 세차 후에 물기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2명의 직원이 마른 걸레를 들고 민첩하게 달라붙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열심히 물기를 훔치는 순간. 누군가의 열심을 구경하는 순간.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차 안에서 바깥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네. 여기 이런 게 제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락앤락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남은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도 좀 소 닭 보듯이 하는 것 같고 삶에 좀 주인의식이 없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쓴 거긴 하지만
반면 교사 삼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는 관객분들은 왜 출연자들만 팜플릿을 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자료가 아니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작품 낭독회 자료집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먼저 출연을 하신 분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공개 방송을 위해서 준비된 자료가 아니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로 그냥 들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정대건 작가님의 단편소설 퍼머넌트 그린 라이트 중에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리라 기대하던 대학생활은 실망스러웠다. 문과대학 안에서 진로는 여전히 막연했고 나는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채 캠퍼스 안에서 자주 방향을 잃었다. 불안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 없어지면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동아리방 문을 열면 늘 슈슈가 낡은 소파에 푹 잠겨 구겨지듯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다. 불안과 지루함 같은 게 대체 무엇이냐는 듯. 와이드 TV가 흔한 시대인데도 동아리방에는 4:3 비율의 뚱뚱한 구형 TV가 있었고 돌아가는가 싶은 VHS 비디오 테이프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동아리방에 대한 슈슈의 애정은 각별했다. 신축 도서관의 쾌적한 멀티미디어실에서 조용하게 감상할 수도 있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학과는 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밴드부, 관악부, 풍물패의 연습소리로 시끄러웠는데도 슈슈는 먼지가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늘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봤다. 네, 이 부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짧은 소설 안에서 그 대학 시절 동아리 방의 공기를 좀 묘사한 부분이라서 뭔가 추억 여행 느낌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소설이 어떤 느낌인지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어떤 장면들이 되게 떠올랐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선진 작가님의 생사람들 낭독을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밤을 꼴딱 샜구나.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언니와 엄마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나는 세탁소 문에 일신상의 이유로 쉽니다 문구를 써붙였다. 어둠 속에 고요히 매달린 꽈배기 니트와 애벌레 패딩과 떡볶이 코트를 보면서 일신상의 이유는 있는데 일심상의 이유는 없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호빵은 사거나 훔치기 좋았고 할머니는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머리가 몸통보다 큰 가분수라 좋다 말았다. 눈사람에겐 공평하지 못한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가 어김없이 눈사람을 때려 부수면 할머니는 크고 작은 눈 조각들을 걸어 모았다. 정성껏 빚은 흰 덩어리에 돌멩이와 낙엽과 나뭇가지로 눈, 코, 입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내 손을 감싸주며 살살해 살살 하고 속삭였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한 번쯤 살살 살아보고 싶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화자가 눈사람을 계속 부수고 그럼 또 누군가가 눈사람을 다시 만들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요. 또 네. 소설을 쓸 때 항상 문장과 문장 사이의 리듬이나 그런 여백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쓸 때 제가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 읽어보았습니다. 네, 자기 작품 쓰면서 즐거운 순간들이 있죠. 네. 독자분들도 되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다른 내부는 어떤 작품들을 쓰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낭독하신 시와 소설들은 11월 8일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인데요. 대학로 파랑새 극장에서 진행하는 낭독회에서 더 오래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짧게밖에 못 알려드렸고요. 이곳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11월 8일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오늘 문장의 소리, 미래의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 8분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출간될 엔솔로지 작품집에 실릴 8분의 시와 소설을 미리 만나보고 있는데요. 박진경 시인, 장진영 소설가, 정대건 소설가, 이선진 소설가의 작품을 앞서 1부에서 들어보았습니다. 네, 성애나 소설가, 권혜영 소설가의 작품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윤 시인, 또 앞서 말씀드렸던 소설가 송재영 타라제이 작가님의 작품은 잠시 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애나 작가님의 작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수잔과 대화를 나눌 때 진이 옆에서 아하고 큰 소리를 내었다. 수잔도 나도 동시에 진을 쳐다보았다. 진은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했다. 무언가 삼키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뱉으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입에 들어있던 것을 꿀꺽 삼킨 뒤 그는 소룡포를 가리켰다. 이거요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이어서요. 진의 엉뚱한 반응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얇은 피를 톡 터뜨리면 육즙이 흘러나오는 소룡포를 하나씩 나누어 먹고 맥주까지 비운 뒤 회사로 들어갔다. 기분 좋게 취한 채로 나란히. 네, 성애나 작가님의 우호적 감정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직접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습니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장면은 그 좀처럼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인데 저는 위계나 서열이 얽힌 그런 식사 자리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 장면에서의 식사는 위계나 서열이 아니라 어떤 정의나 그리고 이해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쓰면서 좀 많이 마음을 썼던 것 같고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이 서로를 처음으로 이해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권혜영 작가님의 소설 띠부띠부 랜덤 슬라이드 중에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나는 씻고 밥 먹고 청소하고 외출할 때에만 잠깐씩 직립보행을 하고 그 밖의 상황들 속에선 거의 누워서 생활한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누워서 영상을 시청하고 누워서 젤리를 먹고 누워서 노트북으로 할 일을 하다가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몸은 비록 누워있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낀다. 퇴사한 지 2달은 된 것 같은데 이 생활이 하나도 안 질린다. 늘 새롭고 사랑스럽다. 그 와중에 실업급여까지 매달 180만 원씩 나와서 행복하다. 2번 받았고 앞으로 4번 더 받는다. 아껴 쓰자. 최대한 오래 누워있고 싶으니까. 네? 네. 권혜영 작가님의 문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내일 낭독할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네. 소설의 맨 처음 도입부를 낭독해 봤는데요. 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돈을 아껴 쓰면서 최대한 오래도록 실업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는 요행과 당첨운도 되게 바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경품 이벤트에 행사에 참여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주는 띠부실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다거나 거대한 가차 미끄럼틀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친구랑 할 일 없이 뽑기 놀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운을 바라고 당첨을 바라게 된 이유는 그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도 최대한 일하지 않고 누워 지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네. 소설가와 소설 속 화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왜 겹쳐 보일까요? 네, 저도 그 누워있는 모습이 부러워서 네. 저도 누워있고 싶어서. 네. 여러분의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보았습니다. 곧 ANA 볼륨 3 이런 작품집으로 출간이 되고요. 작품집 안에는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8분이 고민하면서 함께 쓰신 대담, 미니픽션, 문화비평, 에세이, 도서 리뷰, 사진 일기 등등 다양한 읽을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의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만은 정말 담고 심다든가 부러운 점 혹은 칭찬하면서 고마움을 좀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칭찬 릴레이 하실 거니까 서로에게 정말 덕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성혜나 작가님부터. 네. 그럼 이선진 작가님을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작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진 작가님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면 이 친구가 참 소설에 대한 애정이 깊구나, 그리고 되게 소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구나 많이 느껴요. 그런 점들을 항상 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애정, 그런 깊이 있음을 저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을 칭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선진 작가님은 권혜영 작가님에 대해서. 저는 권혜영 작가님이 항상 이제 만나면 이제 아이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뭔가 저는 되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뭐 마음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권혜영 작가님은 항상 이제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돌 분들에게 이제 엄청 마음을 잘 주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잘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덕질을 해본 적 없는 마음으로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네, 그렇죠. 칭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마음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저 아니요? 이렇게 순서대로인데. 네, 그러면은 옆에 박진경 시인님 향해서 해주세요. 네. 이용주 저는 시인님 빼고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됐고요. 네, 박진경 시인님, 저희
ANA 회의하는데 되게 아이디어 맞아. 뱅크셨던 것 같아요. 기획력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으셨고 사실 내일 있을 타이틀도 제목이 노벰버 8인데 11월 8일에 8명의 필진이 낭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목도 이렇게 진경 시인님이 내신 아이디어셔가지고 굉장히 네, 아이디어 뱅크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대건 소설가님은 저희 문학 교류할 때 자주 못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이죠? 네. 근데 연합 네트워킹으로 제주도 필드 트립은 문학 분야에서 홀로 용케 맞아. 아까 용케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건 작가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네트워킹 파티에 가서 타 분야분께서 저 문학 분야 박진경입니다라고 하니까 정대건님께서 제주도 트랩에 오셔서 문학 분야 나 아무도 안 왔고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참 네,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시고 또 이전에도 감독님이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다방면에 능한 게 확실히 홍길동 같다. 그래서 영상을 다루던 그 감각과 소설로 문장화시키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일 텐데 넘나들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재다능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도 조금 보고 싶기도 해서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주신다면 관객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대건 작가님은 답변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장진영 작가님께 칭찬을 해주세요. 네. 그 장진영 작가님의 이전 단편 소설들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하실 허수입력에서 그 대담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올해의 대사라고 꼽는 굉장히 강렬한 대사가 있는데 지금 맥락 없이 여기서 그냥 말하면 별로 네. 재미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굉장히 꽂혀 있고 그래서 그 작가님 소설에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다른 결의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예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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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돌았으니까 장진영 작가님이 이제 성혜나 작가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혜나 작가님 소설 보면은 되게 선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 못 쓸 것 같은 그런 인물들 다루시는 게 되게 저는 없는 부분이어서 되게 네. 멋있고 네, 좀 담고 싶은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한 인물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아마 저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서로 이렇게 칭찬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이 돌려받지 않는 이런 방식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좀 따뜻해지는 느낌 드셨나요? 네. 네, 8분 모두 데뷔 이후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책을 이미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진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당시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첫 책을 낸 후에 드는 기분이라든지 또 창작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나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또 이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혜나 작가님부터. 저는 올해 첫 책이 나왔는데요. 첫 책이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저한테 버겁고
힘겨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 생각하면서 늘 글을 썼던 것 같고 글이 잘 안 써졌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예술가한테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술가의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또 나의 글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항상 느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을 믿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이선진 작가님. 저는 소설을 이렇게 뜨문뜨문 발표를 할 때마다 되게 사실 이게 개간지에 소설을 발표하면은 그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냥 허공에다가 내 문장을 이렇게 보내는 듯한 되게 온 마음을 담아서 썼고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실었는데 이제 별로 반응이 없는 거에 뭔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고민이 되게 있었는데 또 항상 누군가 어느 한 명쯤은 그 소설을 읽고 이제 또 되게 좋았다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있어도 그냥 꿋꿋이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소설 쓰다가 안 써지면 되게 자주 우는데 혼자 카페에서 그냥 막 울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찌 맨날 카페에 출근하듯 가가지고 글을 쓰고 또 이제 한 문장 한 문단 한 장이 이렇게 완성되고 하는 그걸 이제 수차례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안 써줘도 이제 그냥 쓰다 보면 되겠지 하고 가방 들고 카페로 가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끝까지 써보는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쳐보는 게 좀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권혜영 작가님. 네. 아까 선진 작가님은 이렇게 울면서 소설을 쓴다고 근데 저도 울면서 소설을 쓰는데 다른 방식으로 저 안구 건조증 때문에 막 눈물 안 눈물이 나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력 관리, 건강 관리를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위협을 고취시킬 만한 말들을 저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지 읽고 쓰는 게 좋아서 계속 창작을 해 나가는 것이어서요. 사실 데뷔하고 나서도 약간 청탁받는 게 쉽지 않고 데뷔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투고라든가 지원금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글이나 작가로서의 약간 비전을 평가받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약간 이런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마음들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휘둘리지 않고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도 금방 훌훌 털어낼 수 있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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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진영 씨. 네, 저도 권혜영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시를 써도 될까? 그리고 글 쓰는 게 나한테 맞을까? 나한테 재능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없이 스스로에게도 물었고 또 이게 누군가가 이걸 승인을 해주면 내가 그래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발버둥을 쳤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쓰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주변에서 그래 너 작가로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내는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 속에서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그냥 쓰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고 또 가다가도 또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업으로 해도 될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20대 후반까지 내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좋으면 그걸로도 그냥 본인이 쓰면 되는 거니까 정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정대원 작가님.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한 2년 넘게 이제 붙들고 있던 장편 소설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썼고 쓰는 내내 너무 힘들어서 이 다음에는 좀 반대급부의 어떤 되게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있는 말이지만 이게 작가가 자기가 행복한 내용, 독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제가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삶과 이렇게 글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장진영 작가님. 저는 이 소설가로 사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되지만도 않고 또 근사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누가 이거 직업으로 추천하냐 안 하냐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서 다 같이 사이좋게 정답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매우 훈훈한데. 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드는 생각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첨부를 하자면은 글을 쓸 때 늘 잘 써지진 않잖아요. 네. 안 써질 때는 내가 이렇게 천재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으세요? 예. 저도 평소에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내가 인지가 되고 있지 않구나 내 글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심할까? 이렇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파워업하는 정도이긴 하지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2, 3년 차가 되면은 의욕도 있지만 또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소설이나 시 쓰다 보면은 또 찾아오는 난관이 있는데 생업의 문제도 있고, 이제 아까 장진현 작가님은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에서 유지하는 어떤 그 글 쓰는 그런 루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이게 이제 모두가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생업의 문제랑 관련해서. 뭐 박진경 시인님이 말씀을 또 해주실 수는 있겠는데 제가 시를 쓰며 살아보니까 시는 생업에는 전혀 도움을 그러니까 시를 써서 원고료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서 인세를 받아서 살 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를 쓰면서 시집을 꾸준히 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오는 또 문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기회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박진경 시인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인이 저희 둘이에요. 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그게 업이 되면은 하기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자기가 충실하게 느끼고 있는 감각을 어찌됐건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그게 문화예술 분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시뿐만이 아니라 크게 봐서 문학 너머에서도 뭐 시각예술도 있고 다원, 뭐 무용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기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를 쓰던 근육의 조금 다른 부분을 쓰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시로는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만 눈을 돌려도 자신의 재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넓혀가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재능인 것 같고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몸도 마음도 불건강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돈을 생각하고 쓰면은 실망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네. 오해를 드린 것 같아서 정정했습니다. 생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업 문제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소설을 쓰는 일이 어떤 고민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일단 소설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편 하나 쓰는데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런데 이제 원고료는 100만 원 남짓이니까 이건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고 정신과 체력을 갉아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그러니까 6개월 걸려서 쓴 소설을 1시간 만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읽는 게 훨씬 재미있는 일인데 나는 왜 이것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쓰고 있는가 를 되게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맨날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면서도 쓰고 어깨랑 허리 아프고 막 다리도 붓고 요즘엔 특히 안구건조증 때문에 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도대체 무얼에 쓰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쓰라고 등 떨미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한 200시간 정도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라면 그 시간들 중에서 기쁜 환희의 순간은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3분의 기쁨을 못 잊어서 계속 쓰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인간에게는 그 고통을 즐기는 또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환희를 위해서 그 200시간의 쾌락을 또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또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낮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소설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생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은 자기 글을 이제 너무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막 딱히 그렇진 않고요. 그냥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일단은 집에 돌아오면 한 7시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카페로 또 가요. 그래서 뭔가 이 생활이 너무 약간 힘들고 좀 지치는데 저는 소설로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등단하기 전부터 꿈꾸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금 삶이 뭔가 투잡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되게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에 치여 사는데 나는 일 말고도 뭔가 내가 내 작업물로서 남길 수 있는 다른 게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 내가 드리는 노력과는 별개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좋은 일을 하셔도 뭔가 충분히 열정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갓생 살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언가 두세 개의 일을 하는 어떤 또 기쁨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문장의 소리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특집으로 권혜영, 성혜나 이선진, 장진영, 정대건 작가, 또 박진경 시인 함께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받으면서 차세대 예술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질문, 또 개인적인 궁금증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하고 계시면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본을 굉장히 깨알같이 잘 준비를 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다 여쭤봤죠.
그렇긴 해도 또 답변을 또 흥미롭게 해주셨으니까 답변과 관련돼서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관객분들까지 시켜야 될까요? 네.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건강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이나 시인님들 어떻게 건강 관리하시는지 환절기가 되니까 특히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는 원래 따로 건강 관리를 특별히 안 했는데요. 요즘 따라 이제 나이도 들고 하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달리기를 좀 해봤는데 달리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타바타라고 그 단기간에 그 최대 효율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달리기가 되게 잘 맞는데요. 해나 작가님과 다르게. 근데 여름에는 되게 그냥 얇게 입고서 훅 나갔다 오기 좋은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번거롭고 춥고 그래서 저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요. 그래서 손목이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네. 또?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서 네. 영양제로 연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독일산 영양제, 되게 영양제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곤할 때마다 마셔요. 네. 그 너무 영양제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달리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산책을 할 때 조금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곳의 공기를 심호흡을 해서 들이켰다가 내뱉는 걸 하면은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저는 패딩 입고 무조건 걷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살짝 땀이 날락말락한 상태일 때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겨울 공기 향에서 약간 박하향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떠오르는 심상이 있으면 또 메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걸으면서 씻으면서 냄새 맡으면서 숨 들이키기, 이게 건강해지는 비법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번에 그 엔솔로지에 이 건강 관련한 글을 짧게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해서 어떤 것들로 이걸 때우고 있나 했을 때 이제 뭐 인체공학이라고 하는 뭐 의자와 온갖 아이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작가님들은 모두 그걸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건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답을 하신 게 아프지 않은 게 건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은 건강한 거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프다라는 또 기준도 이렇게 우리 다 허리 아프잖아요. 네. 의자에 사무직들 다 그렇고 그런 건 괜찮은 건가 봐요. 아픈 거겠죠. 네,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장의 소리는 애서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4명의 작가는 문장의 소리의 매력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조형준님께서 사전 질문 주셨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의 소리의 매력. 먼저 아무래도 관계자시니까. 네, 저도 애서가로서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해주시고 가는 거를 듣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또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 추천해 주시고 가는 것도 이제 저한테 많은 떡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 책을 또 계속 읽게 되는 게 있어서 그것 역시 문장의 소리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를 어디 가서 얻기 힘든 정보일 네. 수도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고요. 또 혹시 장진영 작가님은 말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어떠신가요? 네, 고백한데 제 얼굴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또 근데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지목을 잘합니다. 네, 오늘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네, 이게 시각적인 뭔가 정보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눈 감고 들으면은 되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출연한 거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한번 확인해 보신 이후에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리플레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 문장의 소리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조혜진 소설가님도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맞아요. 알게 됐었던 거고, 그때 한참 문학이란 무엇인가, 뭔가 거기 문학에 취해 있을 때였는데, 뭔가 문장의 소리는 그 이전 진행자분들부터 쭉 봤을 때 뭔가 작가들의 글쓰기를 이어달리기 해서 서로 바통을 주고 받고 넘겨서 또 달리고, 그래서 저 작가는 지금 저 지점에서 삶의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작가의 굴곡이 보이면서 저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소설을 썼구나라고 하고, 또 그 다음 작가한테 또 바통을 넘겨서 그러한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 계속 쓰는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체인지 되면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책할 때 듣기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되게 좋은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문장의 소리에 대한 매력을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전체 작가분들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거 여쭤보면 그래도 젊은 작가분들이니까 요즘 젊은 작가분들이 어떤 것들을 관심에 두고 계신지 알아두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즘 최대 관심사가 식물인데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식물을 너무 많이 죽여서 별명이 식물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고 또 초록이 가득한 공간에서 겨울을 좀 나고 싶어서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뭐 유주나무 이런 걸 조금씩 집에 들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어떤 온도에서 자라면 좋을지, 뭐 습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식물 집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용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용기보다는 그릇도 모으는 걸 좋아하고 네. 또 연필꽂이도 모으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가 화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용기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채우지는 않고 그냥 그 텅 빈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고서 지켜보거든요. 그냥 수집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텅 비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고, 또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양말 선물하기인데 네. 좀 겨울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양말 같은 거를 좀 골라가지고 이제 선물해서 주면은 저 혼자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네. 용기를 컬렉션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화분을 그냥 모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또 저는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뭐 아이돌? 네, K-pop 아이돌과 그것에 약간 그런 팬덤 문화에 관심이 많고, 약간 그래서 포토카드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요즘에는 약간 그 이펙스의 백승이라는 친구에게 관심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펙스 콘서트가 11월 19일이랑 20일에 하는데 네. 아직 신인이라서 콘서트 좌석 예매가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좌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아직은 입덕 부정기여서 갈까 말까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아무도 받아 적진 않으셨어요, 지금. 네네. 네.
앞으로 그 아이돌 그룹이 엄청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네. 또 네, 저는 이번 이 아카데미 사업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12월 말일까지 해서 협업 프로젝트를 완료시켜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기획자이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가서 이 협업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기한 내에 완성시킬 것인가? 이것이 최대 고민이자 관심사이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최근에 그 밀렸던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여행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렇게 대리만족이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행 유튜브를 네, 네. 열심히 보고. 저는 요새 피아노를 되게 많이 치고 있는데요. 한동안 권태기였다가 다시 애정이 살아나서 거의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 같고 너무 격정적으로 쳤는지 건반이 하나 주저앉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수리 되면은 또 연습할 거고 목표는 반클라이번 콩쿠르 나가는 게 목표고요. 네.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셨나 봐요. 아니 배운 지 2년 정도 됐어요. 네, 반전이네요. 네. 관심사가 뭐 꼭 글쓰기랑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방송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필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것들을 언젠가부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역시 성혜나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미루어두고 있던 장편을 좀 부지런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행 없이 써서 올해 안에는 꼭 출간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저는 이 ANA에 발표하는 생사람들이라는 단편을 장편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고 말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럴 예정입니다. 네. 또 권혜영 작가님. 저는 이제 첫 소설집을 묶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설집의 시를 소설들을 담당 편집자님께 보내드리면 이제 당분간은 저도 장편 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또? 네, 저도 시집을 출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한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아예 전혀 다른 시를 쓰고 있어서 그때 출간을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부지런히 해서 새롭게 물갈이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편수를 채워서 출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막 장편 소설을 써서 다음 거를 뭘 써야 되나 이제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장편 연재했던 거 단행본으로 이제 묶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 계약서상에는 올해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소송 안 당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좀 덜 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젊은 예술가분들과 함께, 젊은 작가분들과 함께 문장의 소리 진행해 보았는데요. 끝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 함께한 소감 또 같이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장의 소리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아까 짬이 날 때마다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계속 봤는데 그 이제 원곡 바깥에 있는 독자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항상 글을 써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문장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문학에 임하고 문학에 사랑하고 문학을 이렇게 복무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뭔가 문장의 소리의 한 순간으로서 한 순간에 제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이 문장의 소리 녹음부스 바깥에서 출연하시는 분들 하는 말씀 들으면서 구경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그래도 저와 함께했던 오늘 그 ANA 연구생 분들 그리고 이영주 DJ님과 앞에 계시는 문소 스태프분들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예술이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상소감이에요?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쪼록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어야 했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박진경 씨. 네, 저는 맨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하고 이렇게 계속 눈이 마주쳤었는데 너무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앞에 자리해 주시면서 계속 리액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출연한 것도 일단 기쁘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바톤 터치로 또 저희가 가고 나면 다음 23년도에 이제 이 사업에 응하시는 8명의 작가분들이 또 와서 다음 연도에 또 방송을 진행할 거고 그렇게 읽고 쓰는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다 문학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들으면서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문장의 소리 뭐 산책하거나 불 끄고 이제 누웠을 때 듣거나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좋았고 작가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정말로 혼자서 쓰고 뭐 이렇게 문학 관련 팟캐스트에 나와서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어주는 것에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반가웠습니다. 네, 또 자주. 저는 그 독자가 항상 그 어떤 회색의 덩어리로만 느껴졌는데 오늘 처음 뵌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책 내시면 독자분들 많이 만나셔서 네, 회색의 그러게요. 덩어리가 네, 네, 선명하게 네. 네, 다가오실 겁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방송 진행하던 와중에 열차 사고 때문에 두 작가님이 도착을 못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두 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라제이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창작 공연 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뇌를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 중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윤 시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서 마지막 할머니와 아무르 강가에서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햇빛 쬐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낭독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두 분께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은윤 시인님께서 준비해 오신 낭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라제이 작가님께서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문진. 찬바람이 책장을 넘기네. 열린 창으로 네가 바깥을 보고 있었어.
나보다 몇 배는 키가 커서 난간에 팔을 걸친 채로 무의미하게 영혼을 한 모금씩 소모하듯 날숨을 허공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어. 네가 무얼 보는지 궁금해서 너의 다리 사이로, 창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어. 맞은편 아파트 동에 불 꺼진 복도들만 보였지. 읽을 수 없게끔 검정으로 죽죽 그어버린 줄글처럼. 실은 네 눈이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때 너는 네 몸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어. 너덜거리는 너의 영혼이 허공으로 날아갈까봐 나는 목 놓아 울었어. 이봐, 나를 보라고. 치렁치렁한 외투와 모자를 벗어 조그만 못에 걸어놓듯 필요하다면 이 작은 내게로 시선을 걸쳐두라고. 슬픔의 냄새가 밴 품이 썩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아무렴 어때? 네가 몸을 돌려 이윽고 나를 내려다보았을 때,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눈높이까지 나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너의 누름돌이라는 걸 알았어. 너는 홀연 날아가지 않기 위해 나를 데려왔구나. 매일 밥을 먹으며 튼튼하고 무거운 몸을 가지자. 그리고 언젠가 눈높이만큼 자란 내가 창가에 다가가 네 어깨를 지그시 누른다면 나눠줄 수 있겠니? 네가 읽는 책에 어떤 절망이 쓰여 있는지, 네가 있는 세상에 어떤 절망이 휘날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끝나지 않는 장면을 펼쳐두자. 귀퉁이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고 같은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자. 혹시 이 문장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마침 내일 있는 낭독회 때 읽으실. 네, 읽게 될 작품인데 자료집을 나눠주시기도 했고 이번에 엔솔로지에 실게 된 작품 중에서 좀 가장 마음이 가는 작품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송재영 타라제이 작가님의 붉은 공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원했잖아. 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쓰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이 그 기회야. 구시는 정확히 구경의 스트라이크 존을 건드렸다. 구경은 피치 연습장에서 공을 던지는 내내 그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는지, 그의 인생에서 야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위해서 돈 때문에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핑계였다. 그는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다. 길어지는 마이너리그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더티볼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더티볼은 평범한 공으로 바뀌어갔다. 그가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정말 이 게임에서 지고 나면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건가? 구경의 질문에 구신이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혜성 동지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연좌제 때문에 무능하게 살아야 했던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구경은 성공의 도구로 야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도망치듯 미국행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멋진 플레이를 구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구경은 구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구신은 눈물을 닦고 구경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과거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던 현재의 퇴물 야구 선수를 생각하게 됐고, 그 야구 선수가 과거의 역사의 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되셨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낭독이라도 하시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은윤 시인부터. 네, 기차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서 되게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품 읽을 수 있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좀 나중에 좀 트라우마 치유 같은 게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시죠? 네, 그 정도 네. 아니고,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네, 네. 오는데 이제 옆자리에서 그 할머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로 좀 너무 화난다고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귤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화 좀 삭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덕분에 마음을 네. 좀 추스리면서 왔습니다. 네네. 또 송지영 작가. 네, 저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저에게는 또 다른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나름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또 오는 동안에 또 평소에 바빠서 못 봤던 책들도 좀 볼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힘드셨죠? 네, 힘들어서 좀 제가 농담으로 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 이 방송 참여하게 되어서 네. 다시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부산행 찍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뒤늦게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별책 부록처럼 붙은 보충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차세대 예술가 분들과 작가님들 권혜영, 성혜나 또 송재영, 타라제이, 이선진, 장진영, 정대건 작가님 그리고 박진경, 조온윤 시인의 멋진 작품 활동을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고요.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